지금 서울 오피스 시장을 딱 보면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 그 자체예요. 공실률은 역대 최저인데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완전 황금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화려한 모습 바로 뒤에 엄청난 변화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죠. 지금 이 엄청난 열기가 과연 계속될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공급 과잉이라는 절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답을 찾으려면 일단 지금 상황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현재 서울 오피스 시장은요, 한마디로 임대인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2.7%, 이게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A급 오피스 평균 공실률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빈 사무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힘의 균형이 건물주, 즉 임대인 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 빈 사무실이 없으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천정부지로 솟구치죠. 실제 임대료가 작년보다 평균 13%나 뛰었고요. 특히 여의도, YBD는 무려 15%가 넘게 올랐습니다. 와, 이건 뭐 임대인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시절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에도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공급 과잉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71만 제곱미터. 와, 이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2031년까지 서울에 새로 지어질 오피스 면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모든 A급 오피스를 다 합친 면적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5%가 앞으로 딱 7년 안에 새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공급 폭탄이 어디에 떨어지냐는 거죠. 서울 전역에 골고루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무려 82%가 딱 한 군데, 바로 서울의 심장부인 도심, CBD에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냐면요. 최근에 있었던 물류시전 사례를 보면 딱 감이 와요. 거기도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불과 3년 만에 공실률이 1%에서 21%로 수직 상승하면서 시장이 그냥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과연 서울 오피스 시장도 이 전철을 밟게 될까요? 심지어 이 공급이 뭐 천천히 오는 것도 아니에요. 2027년까지는 좀 잠잠하다가 2028년부터 진짜 거대한 쓰나미처럼 확 밀려오기 시작해서 2029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단 2년 사이에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유례가 없을 정도의 건설 붐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붐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움직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이 너무 뜨겁다는 현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력, 바로 서울시의 정책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가 개발사들한테 일종의 딜을 제안한 거죠. 땅의 일부를 시민들을 위한 공원 같은 녹지 공간으로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대가로 건물을 아주 훨씬 더 높게 짓게 해줄게요. 바로 이 파격적인 인센티브 때문에 개발사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력.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이 개발사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 사무실은 없지? 임대료는 계속 오르지? 이런데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가 지금이 바로 기회다. 이런 확신을 심어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죠. 알겠다.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근데 과연 그 많은 새 건물들을 누가 다 채울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 퀄리티, 즉 질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Flight to Quality입니다. 말 그대로 최고급을 향한 움직임이란 뜻인데요.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은요, 그냥 일할 공간만 찾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오고
우리 회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왕이면 가장 좋고 가장 새롭고 가장 시설이 훌륭한 프라임급 빌딩으로 옮겨가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다는 거죠. 이 시장의 양극화, 이 후자를 보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보세요. 최상급인 프라임 오피스는 공실률이 1%도 안 되는 0.85%예요. 그런데 그냥 다른 A급 오피스는 3.5%에 가깝습니다. 이게 뭘로 의미하겠어요? 기업들이 임대료를 거의 40%나 더 내더라도 무조건 최고의 건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런 최고급 오피스를 원하는 수요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제조업과 유통, 금융, 그리고 IT 같은 아주 탄탄한 산업군들이 전체 수요의 87%를 차지하면서 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좋은 사무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핵심 기업들이 이 수요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얘기들을 모두 종합해서 과연 2030년 서울 오피스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드디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가 놓여 있어요. 첫 번째, 만약 지금 계획된 모든 프로젝트가 그대로 다 지어진다? 그러면 CBD 공실률은 무려 24.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재앙적인 수준이죠.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건설 프로젝트 중 한 40% 정도가 지연된다면 공실률은 7.1%로 훨씬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바로 시장의 힘. 그 주도권이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됐던 힘의 균형이 드디어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점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냥 평범한 건물로는 안 됩니다. 퀄리티로 차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힘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좋은 조건으로 우량 임차인과 장기 계약을 맺어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경쟁은 상상 이상일 테니까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즉 기업들한테는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선택지는 훨씬 더 많아질 거고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도 훨씬 커지겠죠. 특히 공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2028년 이후를 잘 노려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프라임급 오피스로 업그레이드할 장기적인 계획을 바로 지금부터 세워야 할 때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거대한 공급 과잉의 파도 속에서 2030년 서울 오피스 시장의 힘은 과연 누가 주게 될 것인가?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